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떠한 값을 전달을 해줄 때, 즉 인수를 전달을 해줄 때, 인자를 전달을 해줄 때, 준비물을 전달을 해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 콜 바이 밸류라고 하는 기법이 있고, 또 하나는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레퍼런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바에서는 자, 메소드를 호출할 때 기본적인 인자 전달 방식은 값에 의한 호출, 그래서 콜 바이 밸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기본 형태니까 기본 데이터 타입의 값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기본 데이터 타입이니까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데이터 타입 몇 가지? 8가지. 기본 데이터 타입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보자. 어떻게? 먼저 논리형이 있죠? 논리형, 그죠? 그 다음에 문자형이 있죠? 그 다음에 정수형이 있죠? 그 다음에 실수형이 있죠? 크게 이렇게 본 다음에 다시 정수형을 쪼개면은 뭐가 있어요? 바이트가 있을 것이고, 쇼트가 있을 것이고, 인트가 있을 것이고, 롱이 있을 것이다. 실수는 두 가지, 플롯이 있을 것이고, 더블이 있을 거야. 몇 개? 그래서 8개. 이게 자바의 기본 8가지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이러한 8가지는 값을 전달을 할 때 어떤 타입으로? 값에 의한 호출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도대체 이 값에 의한 호출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복사예요. 요걸 기억하면 돼요. 복사입니다. 뭐 한다고요? 복사해요. 기본 데이터 타입은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해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데 원본이 변한다 안 변한다? 원본은 안 변해요. 복사를 하기 때문에. 자, 메소드에 매개 변수 값이 변경되어도 호출한 인자의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뭐냐면 원본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요게 원본이야. 요놈이. 자, 얘를 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사본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내가 쓸 거는 뭐야? 원본이야, 사본이야? 복사를 한 4번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는 4번에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다가 뭐 낙서를 하든 아니면 메모를 하든 원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인 거죠. 이게 값에 의한 호출이에요. 값에 의한 호출은 복사를 한다. 즉 친구가 필기를 잘한 노트를 하나 딱 빌렸어요. 친구의 노트를 빌려가지고 걔를 어떻게 했어? 내가 복사를 했단 말이야. 그 복사한 노트에다가 쓰는 방식이 바로 값에 의한 호출이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객체라던가 또는 배열을 전달을 해요. 자, 여기 객체 혹은 배열이라고 했지만 배열도 결국에 뭐예요? 배열도 객체죠. 그죠? 배열 객체라고 했었죠? 배열도 객체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전달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만 전달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레퍼런스만 전달이 된다. 이 레퍼런스가 바로 뭐냐면 주소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주소예요. 주소. 자, 주소를 보내다 보니까 원본이 변하는 거야? 아니면 사본이 변하는 거야? 이 주소라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저장이 돼요? 메모리 공간 중에서 스택이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고 했죠. 주소는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객체는. 그지? 요렇게 스택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놈이 어디에 있는 힙 영역에 있는 어떠한 객체를 가리키더라. 따라서
이 객체라는 놈을 복사를 할 때는 이거 통째로 복사하면 어때요? 메모리가 낭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소값만 복사를 해줘요. 여기 요 부분에다가 다른 걸 복사를 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누굴 가리키는 거야? 똑같이 얘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하게 되면 얘가 가리키는 원본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객체나 배열이 통째로 복사돼 가지고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메소드의 매개 변수나 호출하 인자가 객체나 배열을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유한다는 의미가 얘도 얘를 가리키고 사본도 얘를 가리킨다는 얘기야. 즉 이거는 뭘 바꾼다? 원본 자체를 수정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원본 수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되게 급해. 친구 노트를 빌려야 되는데 복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 빌려. 그리고 나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거기에다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추가로 어떤 내용을 더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뭐가 바뀐다? 친구 노트가 바뀐다는 얘기야. 자, 학교 시절에 많이 했던 짓이에요. 책이 있어야 되는데 책을 안 갖고 왔어. 그럼 책 빌려야 될 거 아니야. 딴 반에 있는 누구한테. 그 딴 반에 있는 누구한테 책을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 책인 것처럼 거기에다가 또 다른 내용을 넣겠죠. 그죠? 잘못 쓴 내용을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쓴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낙서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돌려주게 되면은 친구 책은 걸레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어떤 방식이야? 객체나 배열을 전달하는 방식, 즉 주소에 의한 전달 방식이란 얘기예요. 시간이 넉넉하다면, 또는 친구가 낙서하지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복사를 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복사를 해서 사본 갖다 쓰는 거지? 이 사본을 갖다 쓰는 방식이 바로 값에 의한 호출이다. call by value다. 자, call by value는 어떤 방식? 복사를 한다. 통째로 복사한다. 객체는 주소만 복사가 된다. 통복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자바 특징입니다. 자바의 기본 데이터 타입 8가지에서 값을 전달할 때는 용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복사를 해서 던져줘요. 그런데 객체라든가 배열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죠? 뭔가를 생성을 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 낭비를 줄이고자 힙 자체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스택에 있는 주소값만 복사를 해서 그 주소가 가리키는 대상은 어쨌든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같더라. 따라서 자, 기본 데이터 타입의 경우에는 원본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객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바꾸기 때문에 객체가 그 원본 값이 변할 수 있다. 자,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인자의 전달 방식에서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요거 알겠죠? 값을 복사하는 방식, 주소를 복사하는 방식. 값을 복사할 때는 값 자체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이지만, 주소를 복사할 때는 값 자체가 복사되는 게 아니라 단지 가리키는 요 이정표에 해당하는 주소값만 전달이 된다. 자, 메인 클래스에서 자, call by value라고 하는 메인 클래스에서 person, a person은 new person 해가지고 여기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내죠. 그죠? 그리고 int a는 33 해가지고 자, a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33이라는 걸 집어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a person.set age a라고 했어. 그러니까 요 놈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33이라는 걸 가지고 가는 거죠. 가지고 누구로 호출하는 거야? set age라고 하는 메소드한테 호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옆쪽에 보면 public class person이라고 되어 있고 string name, int age, 그 다음에 string s 해가지고 s는 그대로 받아요. 그럼 얘는 홍길동이 되겠죠? 그죠? 홍길동이라는 값으로부터니까. 그지? 자, public void set age int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접근 제한은 public이야. void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타입의 void, 이거는 뭐냐면 반환값 없음입니다. 즉 이거는 무슨 얘기냐? 리턴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리턴 값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메소드 안에 보면은 리턴 안 시키죠. 리턴을 안 시키고 이 자체에서 뭔가 수행이 끝나는 경우에는 void를 씁니다. 이 자체에서 끝나는 경우, 되돌려줄 값이 없을 경우에 void예요. 그러면 set age라고 하는 놈은 무엇을 가져다가 n이라는 걸 가져다 쓰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a에 33이 이렇게 왔는데 33을 가지고 여기로 가겠지. 그리고 나서 33을 어디에다 대입을 해요? 여기는 n이니까 여기에 33이지? 이게 age에 대입이 돼요. 그쵸? 대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n 플러스 했으니까 이 n은 얼마? 34가 돼. 근데 얘는 리턴 값이 없어요.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뭐 하냐면 33이라는 요 값 자체를 그냥 복사에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줬어. 복사해 줬어요. 원본은 얼마야? 33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34를 썼어요. 34가 됐죠? 근데 어떻게 됐어? 끝났지. 메소드가 안 돌려주고 끝나게 되니까 이 n 자체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연산을 하고 그냥 날아가 버려. 대신에 값을 준 이 a의 33은 출력을 해도 역시 뭐가 돼?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3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돌려주고 얘는 할 일을 했다. 그냥 일을 끝내버린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왼쪽하고 오른쪽에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메소드가 있다 하더라도 되돌려주는 값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값만 복사하고 땡! 이 자체적으로는 34까지 증가를 했는데 메소드가 끝나면서 돌려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 그냥 종료를 해버렸죠? 따라서 34까지 옮겨간 다음에 얘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녕하고. 뽑아내는 건 뭐만 뽑아내? 지금 A라는 거 그대로 뽑아내고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우리 코드에서 봤을 때, 자, 이클립스 코드에서는 여기서 똑같아요. 동일하게 객체를 만들어내고 나서 메소드를 불러서 한다 하더라도 이 위에서는 뭘 안 시키기 때문에 리턴을 시키지 않고 받지를 않기 때문에 void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 연산이 되고 얘는 끝나고 그 밑에 있는 걸 출력을 해봐야 원본값 그대로 그냥 출력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만든 형태는 어떤 형태로 만들었느냐? 하나의 클래스에다가 person이라는 클래스와 함께 메인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방금 전에 봤던 예제 같은 형식은 뭐냐면 소스 파일을 두 개로 쪼갠 거야. 소스 파일을. 즉 person이라는 파일과 그 다음 call by value라고 하는 파일 두 개로 나누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 자, 패키지를 하나 제가 더 만들었어요. call by value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자, 이 안에다가 person.java라고 하는 놈을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별도로. 자, 여기 보면 클래스 person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클래스 person. 여기 패키지에 call by value라고 되어 있죠? 즉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person이라고 하는 놈을 만들 때는 다음 클래스,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가 접근할 수 있도록 퍼블릭을 여기서 써주는 거야. 이제 여기서 써주고 그 다음에 접근 제한자의 public string, public int, public person, void, age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다는 얘기죠. 이 클래스. 그 다음에 call by value라고 하는 별도의 파일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여기에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놈으로. 그럼 요 메인 메소드가 있는 놈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얘는 어디에 접근해서 person.java에 접근을 해서 여기에 접근을 해서 연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가져오는 결과는 여기에 있는 값만 그대로 가져오겠죠. 자, call by reference에 대한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myInt라는 클래스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별도로 만들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person이라는 걸 따로 만들면 되죠.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오류 없고, 자, 실행하는 거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자, 34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보자. 여기에 보면 person, a person, new person 해가지고 person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my int a는 new my int 33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뭐야? 객체가 되는 거죠. new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 위에 가보니까 자 33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 샥 올라가자. 자 뭘 받아요? 정수 형태로 받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말이라고 하는 놈한테 저장을 하죠. 그죠? 여기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A라는 놈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얘를 가리키는 놈이에요. 자, a person set age A 하게 되면은 자, 요 주소 값을 얘한테 복사를 해주는 거야. 주소 값만 싹 복사를 해서 가보니까 자, my int 여기에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는 놈이 my int로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age는 i.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어디에 있는 자 여기에 있는 자 요놈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i고 그죠? 그 다음에 i.발 플러스 합니다. 자 그럼 33이라고 하는 놈이 얼마로 바뀌어? 여기 와가지고 34가 되는 거예요. 34가 되어서 출력을 할 때는 a.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 얼마가 나온다? 34라는 결과값이 나온다. 그래서 자 call by value 같은 경우에는 값 자체가 복사가 되기 때문에 원본이 변하지 않지만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해줄 때는 객체에 대한 무엇이 주소값이 전달이 된다. 주소값이 실제 값이 아니라 주소를 향한 값이 전달이 되어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설명해 놓은 게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객체를 생성을 해서 레퍼런스를 복사를 해서 해당 레퍼런스를 가지고 참조하는 이 주소가 복사가 되니까 직접적으로 뭐가 바뀌더라? 값 자체가 변하더라. 출력할 때도 역시 값 자체를 뽑아낸다 라고 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니까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소스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화살표로 따라가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제 배열 객체 전달 방식이에요. 배열에 대한 객체를 전달해 보자. 자, call by value에서 배열 객체를 전달하는 방식을 보면 어차피 배열도 무엇이다? 얘도 객체다, 오브젝트다. 따라서 주소를 복사해 줍니다. 자, public class array parameter, public static void main 해가지고 int a의 배열 형태로 만든 다음에 자 1, 2, 3, 4, 5를 슝 집어넣어요. 그러면 A라는 배열이 생성되면서 몇 칸으로? 5칸으로 만들어지고 1부터 5까지 대입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increase A라고 했어요. 그럼 요 놈인데 increase라고 하는 놈을 딱 보니까 요 놈은 뭐야? 괄호 열고 닫았으니까 메소드네. 그지? 메소드 호출해 준단 말이야. 자 누구를 가지고? A에 대한 요 주소값 배열이기 때문에 주소를 가져갑니다. 자 주소를 가지고 어디로? 요 놈을 싹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자 increase는 int의 무슨 형태로? 배열의 형태로 받겠다지. 그지? 배열의 형태로 받아서 포문 돌립니다. 포문 돌려요. 자 int i는 0부터 그 다음에 i array.length야. 여기서 말하는 0부터 length까지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인덱스 번호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맞아요. 0부터 전체 크기 5까지 하나씩 증가를 시키면서 i++ 시킵니다. 자 array에 해당 원소의 값을 어떻게 해라? 플러스니까 그 값을 가져와서 하나씩 증가시킨단 말이야. 하나씩. 그래서 원래 1, 2, 3, 4, 5가 들어있었는데 하나씩 증가된 2, 3, 4, 5, 6이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 출력을 하는 거죠.
i는 0부터 i의 a.length가 될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ai에 있는 원소를 출력을 하고 한 칸 띄어라.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는 거죠. 2, 3, 4, 5, 6이 이쪽으로 출력이 되고, 그리고 우리 코드는 자,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 별도의 클래스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줘야 돼? 작성을 해줘야 돼요. 작성을 해줘야겠죠. 자, 작성 위치는 메인 위에다가 이렇게 메소드 작성을 해주게 되면, 자, 순서는 배열을 초기화한 다음에 A의 주소를 복사해서 인크리즈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값을 가지고 어디에 이 주소 값을 가지고 여기로 찾아간다. 그제서야 이제 요놈은 배열 형태로 참조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놈도 누굴 가리키는 거야? A라고 하는 객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배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배열 객체에 각각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그 출력된 결과는 배열에 가지고 있겠지. 뽑아내는 건 지금 누굴 뽑아내요? a.length에서 이 a에 대한 무엇을 길이까지를 하나씩 출력하면서 ai, 자, 인덱스에 있는 걸 뽑아내어라. 그래서 순서는 1, 2, 3, 4가 돼요. 출력되는 순서. 자, 캐릭터 배열을, 캐릭터형 배열입니다. 문자형 배열이에요. 이것을 메소드의 인자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배열 안에 공백 문자, 저기 스페이스바예요. 이것을 쉼표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즉 공백을 쉼표로 바꾸는 그러한 프로그램 만들 건데, 밑도 끝 없이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겠죠? 코드를 미리 보여줄 거예요. 자, 보시면은 public static void main 해가지고 캐릭터 배열로 지금 C라는 이름으로 해서 this is a pencil이라고 하는 놈을 각각 지금 다 어떻게 한 거야? 배열에 집어넣었죠? 중간에 띄어쓰기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공백 문자로 처리를 했어요. 전부 다. 자, 요걸 보시고, 여기도 공백입니다. 지금 한 칸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메소드 두 개가 필요해. 자, 첫 번째 출력을 위한 메소드. 그래서 끝까지 한 번씩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replace space라고 하는 메소드 이용해서 대체하는. 자, 여기 보면은 배열을 이렇게 쉼표로 대체를 합니다. 찾아서 요놈 찾아가지고 if문 나와 있죠. if문으로 공백 문자가 나오면 이렇게 대체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체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결과는 원본이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 공백이 쉼표로 바뀌어서 나와주는,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